자,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많이들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왜 핀셋 규제라고 하는 거죠? 뭐 꼬집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핀셋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꼬집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11월 3일 날 지난해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이 막 흔들렸거든요. 한 달에 1억이 올라간 데가 있었어요. 흔들린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정권. 뭐 물론 최경환 그 부총리 때 이미 LTV, DTI를 풀어버렸잖아요. 예. 이 금융규제를 풀으니까 예. 돈이 이제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눈치 보기 위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초기에 못 잡으면 이거는 투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새 정부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지금 찬스다 뭐 이런 그 심리입니까? 말하자면. 네,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얘기하면 항상 이게 어려워요. LTV, DTI 매번 나오는데 매번 어렵고 이걸 언론들이 이제 해설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거든요. 요즘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LTV는 론 투 밸류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의 몇 %를 빌려주느냐. 1억짜리인데 7천만 원 빌려주면 70%예요. 그러니까요. 60%면 6천만 원이면 60%면 6천만 원 빌려줘야 돼요. 1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 얼마까지 빌려주느냐. 그게 LTV입니다. 예,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빌리게 되는 거죠. 많이 빌리고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그렇죠. LTV. DTI는 이건 소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LTV는 부동산에 관한 거고 DTI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거죠. 돈 얼마를 벌면 얼마까지 빌려준다. 예. 제가 만약에 1억을 1년에 벌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연봉 1억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6천만 원, 60%면 6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냐 이런 얘기죠. 예. 하나는 스톡이고 하나는 플로우인데 내가 버는 돈이 얼마까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까지. 이거는 금융회사가 돈 빌려줬다가 태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줄이면 줄일수록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수요라든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최경환 부총리가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원래 60, 50이었는데 70, 60으로 풀어서 그때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 게 가계부채가 왕창 늘어난 그런 그렇죠. 증거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죠. 빚내서 전세금 올려줘라라는 거고 부자들한테는 있는 돈 가지고 집 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임대업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한 경제정책이고 실제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고 이걸로 부동산이 확 일었죠. 네. 네, 일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계부채가 확 올라갔죠. 예, 이제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30대가 많이 그때 집을 샀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크면 영원히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지고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돈을 빌려 샀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서 혹시 더 오를까 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제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보겠다는 건 초기에 막아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LTD, DTI의 DTI. 예, LTV, DTI. LTV, DTI. 항상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L과 D까지만 생각이 나고 TB인지 TI인지가 서로 헷갈려요. 평소 영어 실력 꽤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렸다는 거죠. 강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강화해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네, 10%포인트 정도씩 내렸습니다. 근데 왜 핀셋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특정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기존 지정돼 있는 데다가 3군데를 늘렸습니다. 광명하고 부산에 2군데. 부산 기장, 부산 진. 지구를 3개를 늘렸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렸는데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청약을 하든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야 되고 세 번째는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투기 세 과정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세 채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세 채까지. 예. 근데 이제는 한 채, 기본적으로는 한 채로 줄였고 그다음에 LTV, DTI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면 것처럼 집을 한 채까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두 채부터는 세금이 왕창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만일에 원래 거기에 가령 재건축 지역에 두 채의 권리가 있으면 네. 두 개를 모두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하나를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처분하지 않으면요? 그럼 뭔가 세금을 받든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정부가 막은 거니까 막은 걸 갖다 규제를 어긴 게 되니까. 두 번째는 돈 빌릴 때 10%포인트 정도 덜 빌릴 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팔아야 되는데 가장 투기라고 한다면 분양권 받자마자 분양권 팔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11월 3일 날은 작년에 1년 6개월 동안은 못 팔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즉 완전히 입주할 때까지는 못 팔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실거주했다는 걸 예. 잠깐이라도 보여줘라.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5년 동안 못 팔게 돼요. 예, 그럼 투기 자금이 5년 동안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가 막을 거니까 더 이상 투기하지 마라라고 신호를 보낸 거죠.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정도군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핀셋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갖고 막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못 막으면 계속 한 번 정부가 밀리면 확 올라가거든요. 시장이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네, 참여정부 때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더라도 시장이 정부보다 더 돈이 관련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은 폐가망신시키겠다. 네, 안 돼요, 근데. 네, 그랬는데 강한 게 나왔는데. 폐가망신은 김영삼 대통령이 됐죠. 예,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다음에 더 많이 몰려요. 얘네 무너진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부동산 원가 공개 문제에서 후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확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이건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순간 실제로 돈이 몰려가고 그럼 집값이 진짜 올라가요.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거죠.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의지만 가지고 부동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진작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은 떨어져야 돼요. 지금 너무 높다. 예,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이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약 7.8배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부자인 정도 혹은 부자인 정도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 부동산이 7배. 그러니까 매년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가격 평균이 7.8배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집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그러나 새로 이제 청년들이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돈 벌어서 집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속도가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봉급자 생활하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해서 집을 살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네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위소득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을 1위부터 5천만위까지 쫙 놨을 때 가운데 2,500만 등이 한 1,600만 원 벌거든요. 1,600만 원 벌어서 집 먹기도 바쁜데 그 돈 가지고 돈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집값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집값이 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렵냐면 집값이 폭락을 하면 금융위기가 와요. 폭락을 그렇죠. 하면은 돈 빌린 사람들이 못 갚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예, 서서히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예, 집값이 안 떨어지면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도 절망적인데 정말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샀으면 이게 최소한 떨어지지 말라고 바라기 마련 아닙니까? 네, 뭐 물론 그렇겠지만 반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반은 집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 하냐는 거죠. 자기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면 그 돈을 그만큼 돈이 드니까. 하나 있는 사람은. 예. 집이 하나인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부자도 아니에요. 집값 올라봐야. 예. 그런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구 수하고 집 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모든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는데. 집을 한 채씩만 갖고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 가진 사람 반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광주에 어떤 분은 1,000채가 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참여정부 때 그 부동산 정보를 통계를 냈는데 1위가 광주에 있었고 지금도 1위입니다. 제가 요새 보도 보니까 2위가 아마 이건희 씨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건 맞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동산 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야지 부동산 값은 영원히 오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데. 그건
도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 거기에 사실은 돈을 번다고 하면. 네, 부동산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제약돼 있잖아요. 네.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져요. 네.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죠. 자기가 다 가졌으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인식, 그러니까 토지 공유제까지 안 가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도덕이나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줘야 된다. 교육돼야 그렇죠.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거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뭐 영원한 게임이거든요. 네,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게임이고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죠. 그럼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담보가 많으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더 많이 사놓으면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아이들의 희망 직업 1위가 임대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로 그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촌스럽게 여기고 몰상식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도 부자는 있죠. 근데 그 부자가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돈을 이걸로 많이 벌었어 하는 게 보여지면 사회적으로 야, 그건 너무 촌스럽지 않냐? 네, 거기도 네. 사람이 사니까 툭이 있어요. 툭이 있죠, 물론.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는 말 못하는 거죠. 예. 네. 그것이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로만 전문가들 사이에 있을 뿐 일반인들 모두가 우린 전 국민이거든요. 전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랜 세월 지속돼 왔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면 투기 쪽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게 많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투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소위 업계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업계 논리와 이익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기다 언론을 보시면 네. 언론의 광고가 이 부동산 쪽의 광고가 꼭 제일 많아요. 재벌 광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언론들도 거기 이제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LTV입니다. 예,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빌리게 되는 거죠. 많이 빌리고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그렇죠. LTV. DTI는 이건 소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LTV는 부동산에 관한 거고 DTI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거죠. 돈 얼마를 벌면 얼마까지 빌려준다. 예. 제가 만약에 1억을 1년에 벌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연봉 1억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6천만 원, 60%면 6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냐 이런 얘기죠. 예. 하나는 스톡이고 하나는 플로우인데 내가 버는 돈이 얼마까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까지. 이거는 금융회사가 돈 빌려줬다가 태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줄이면 줄일수록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수요라든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최경환 부총리가 자,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많이들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왜 핀셋 규제라고 하는 거죠? 뭐 꼬집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핀셋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꼬집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11월 3일 날 지난해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이 막 흔들렸거든요. 한 달에 1억이 올라간 데가 있었어요. 흔들린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정권. 뭐 물론 최경환 부총리 때 이미 LTV, DTI를 풀어버렸잖아요. 예. 이 금융규제를 풀으니까 돈이 이제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지? 뭐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원래 60, 50이었는데 70, 60으로 풀어서 그때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 게 가계부채가 왕창 늘어난 그런 그렇죠. 증거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죠. 빚내서 전세금 올려줘라라는 거고 부자들한테는 있는 돈 가지고 집 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임대업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한 경제정책이고
실제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고 이걸로 부동산이 확 일었죠. 네. 네, 일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계 막아야 부채가 되는. 확 올라갔죠. 예, 이제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30대가 많이 그때 집을 샀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크면 영원히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지고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돈을 빌려 샀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서 혹시 더 오를까봐 지금 이런 어떤 눈치 보기 위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못 잡으면 이거는 투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세정부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지금 찬스다 뭐 이런 그 심리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얘기하면 항상 이게 어려워요. LTV, DTI 매번 나오는데 매번 어렵고 이걸 언론들이 이제 해설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거든요. 요즘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LTV. LTV는 론 투 밸류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의 몇 %를 빌려주느냐. 1억짜리인데 7천만 원 빌려주면 70%예요. 그러니까요. 60%면 6천만 원이면 60%면 6천만 원 빌려줘야 돼요. 1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 얼마까지 빌려주지? 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제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보겠다는 건 초기에 막아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LTD, DTI의 DTI. 예, LTV, DTI. LTV, DTI. 항상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L과 D까지만 생각이 나고 TB인지 TI인지가 서로 헷갈려요. 평소 영어 실력 꽤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렸다는 거죠. 강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강화해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네, 10%포인트 정도씩 내렸습니다. 근데 왜 핀셋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특정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기존 지정돼 있는 데다가 3군데를 늘렸습니다. 광명하고 부산에 2군데. 부산 기장, 부산 진. 지구를 3개를 늘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렸는데 투기